상대 앞에서 왜 바보처럼 행동하는지, 그리고 비밀번호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왜 더 잘 기억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릴 때 뇌는 당신의 허락 없이도 다른 운영체제를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흔한 로맨스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쿨한 척 연기하려 해도 이미 당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생물학적 신호들을 파헤칩니다. 1. 무의식적 자백. 좋아하면 눈과 목소리가 알아서 실토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입으로는 평범한 척하려고 해도 몸은 자백 모드가 켜집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시선인데 1초 이상 길게 본다면 뇌가 데이터를 더 다운로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공 확장 현상은 교감신경계가 더 많은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창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A가 쿨한 척하며 B를 무시하려고 해도 A의 눈은 B를 기억하려는 듯이 응시합니다. 어두운 눈 색깔을 가진 사람은 동공 확장을 숨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드러나는 건 길고 집중된 응시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방 전체가 흐려지고 상대방만 하이라이트 모드로 켜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회피형 성향인 사람은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회피형이 피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시선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교훈은 단 하나의 시선 신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신호 묶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목소리인데 성대가 주파수를 조절하여 더 따뜻하고 가깝게 들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스스로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것, 마치 안전 모드를 켠 것과 같다고 합니다. 평소 B는 우렁차게 말하지만 A를 만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친밀한 톤으로 내려갑니다. 이 메커니즘은 애착 회로에 있으며 무의식적인 끌림이 연결을 만들려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 목소리가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결정적인 교훈은 눈과 목소리가 함께 변한다면 그것이 호감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 뇌의 일시정지. 너무 좋아하면 경보 시스템이 잘못 켜집니다. 당신은 사랑이 자신을 멋지게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초기 단계에는 당신을 서툰 사람으로 만듭니다. 쉽게 보이는 징후는 당황함, 말 더듬기, 바보처럼 웃기, 마치 배터리가 과충전된 것처럼 손발이 겉도는 것입니다. 평소 A는 말을 잘하지만 B를 만나면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뇌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때 몸은 마라톤을 뛰는 것 같고 심장이 뛰고 손이 약간 떨리는데 이는 자동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가 긴장감을 위험으로 오인하고 투쟁 도피 메커니즘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뇌 속에는 편도체, 에미그달라라는 경비원이 있는데 강한 감정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출되어 미세한 조절 기능이 엇나가고 대화가 어색하고 바보같이 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은 연기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교훈은 당신 앞에서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취약성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미세 질투. 몇 초간 분위기가 꺼지면 투자 수준이 드러납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질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미세 질투라고 부릅니다. 살짝 찡그린 후 다시 웃는 식의 질투입니다. B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A가 제3자를 언급하자 B가 갑자기 한 박자 침묵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뇌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 경쟁 감지 시스템을 켜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질투를 보호 반응으로 보므로 작은 질투라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반응들은 시선, 목소리 톤, 그리고 대화 참여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방금 당신이 언급한 사람에 대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질문을 갑자기 하지만 질문이 다소 구체적입니다. 마치 포커를 치면서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얼굴이 모든 것을 실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에 대한 교훈은 질투가 여전히 존중할 때만 귀여운 것이지 통제로 변하면 빨간불이라는 것입니다. 4. VIP 저장소.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은 뇌가 태그를 붙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간식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그들이 당신에 대한 별도의 파일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불리며 쉽게 말해 뇌가 당신을 중요한 대상으로 선별하고 레이블을 붙이는 것입니다. 해마라는 사서가 있는데 감정이 얽힌 것을 보면 그 데이터를 프리미엄 저장소에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쳤던 세부 사항들이 접착체처럼 달라붙고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놀랍니다. A가 바삭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무심코 말했는데 몇 주 후 B가 정확히 그 메뉴를 언급하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식입니다.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의 차이는 호감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말을 보물처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의 함정도 있는데 원래 친절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묶음으로 읽기 교훈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행동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5. 행동 투자. 시간과 평판은 실제 돈입니다. 호감의 가장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들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거나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순간에 우연히 나타납니다. 메커니즘은 행동 투자, 비헤이비어럴 인베스트먼트인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뇌는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있을 때 도파민을 보상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만나려고 노력하는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빨리 답장하고 약속을 더 오래 기억하며 항상 한마디 더 하려고 합니다. A는 바쁘다고 하지만 B에게는 일정이 이미 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현명한 교훈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들의 일정이 행동으로 스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매우 값비싼 징후는 당신이 없을 때 평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면 당신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즉시 나서서 바로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호적 유대, protective bonding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마찰을 감수할 만큼 애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당신을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과 가치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갈등 회피 본능을 이기고 충성 회로를 켜기 때문에 그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사람을 보는 교훈은 청중이 없을 때 당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웅장한 약속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6. 미래지향적 언어. 만약에서 언제로 바뀌면 청사진이 드러납니다. 매우 사소하게 들리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실언이 있는데요. 바로 만약에 대신 우리가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가 별 의미 없는 대화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A가 포함된 계획을 불쑥 내뱉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포괄적 언어, inclusive language인데 뇌가 이미 당신을 미래 지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능성이 아닌 기본값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닌 장기적인 일부로 보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통합의 신호입니다. 가장 현명한 교훈은 미래에 대한 말은 아름답지만 착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현재를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도록 착각 방지 부분입니다. 단일 신호는 아직 계약이 아닙니다. 예의 발음만으로도 호감과 유사한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이거나 피곤해서 당신의 눈을 보지 않는 것일 수 있으며 냉담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소통 습관 때문에 다정하게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이 곧 행동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섬세한 유형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묶음으로 읽기 교훈은 최소한 3가지 신호가 동시에 필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어색함을 주지 않으면서 확인하기 위한 문명화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1은 당신이 단 한 번 사적인 만남이나 더 깊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테스트 2는 그들이 꾸준히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니면 일회성 폭죽처럼 터졌다가 꺼지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3은 작은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존중하는지 아니면 통제로 몰아가려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성숙함과 안전함의 신호입니다. 그들이 모호하게 당신을 끌어당겼다가 밀어낸다면 그것은 노이즈이며 당신은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셀프 구원의 교훈은 명확함이 호감을 잃게 만들지 않으며 단지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7. 쉽게 기억하기 위한 간단한 결론. 요컨대 사랑은 항상 불꽃놀이처럼 터지지 않으며 때로는 생물학적 방식으로 속삭입니다. 두 눈, 목소리, 당황함, 미세 질투, 세부 기억, 그리고 투자를 살펴보십시오. 묶음으로 읽기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단일 신호는 예의일 수 있지만 신호의 묶음만이 진실입니다. 문명화된 테스트를 사용하고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